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조주환 LG전자 최고 경영자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와 만나 인공지능 사업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오픈소스 거대 모델 라마2를 출시하며 오픈소스 AI 모델 시장에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사 대주주가 감사 의견 거절 등 외부 감사 결과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팔아 21억 원이 넘는 손실을 피하는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혐의자 대부분 대주주나 임원으로 금융감독원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계부채가 10개월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빚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물가 상승으로 근로자 평균 수준의 월소득을 벌어도 채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일 컨퍼런스 콜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전날 공시를 통해 오는 3월 26일 주주총회를 열어 상장 폐지 승인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본부의 상장 승인을 조건부로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에코프로비엠 측은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 코스피 200 편입 등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에코프로비엠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도 상승의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15% 넘는 강세 보이다 현재 12%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함께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코스피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1% 넘는 강세 보이면서 지수 2653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 반도체 관련주 강세 보이면서 지수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면요. 외국인 5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가면서 3,1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4거래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1,5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가운데 개인만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강세 속에 강한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3% 빨간불 켜면서 864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HBM 시장 확대 기대감에 반도체 쪽도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3월 초 발표를 앞두고 초전도체 관련주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장중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120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무려 11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한 가운데 외국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방산 관련주 들썩이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은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방산 관련해서는 최대 18% 세액 공제가 시장에 전해지면서 관련한 기업들 또다시 모멘텀이 붙고 있습니다. 실적, 수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제 관련한 부분인데요. 전날 기획재정부가 세법 관련해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했고요. 해당 시설에는 임시투자 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최대 18%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방산 관련주 들썩이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8조 원가량의 무기 수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7%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S&T 다이내믹스도 강합니다. 4%대 빨간불 켜내는 가운데 현대 로템도 4%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34,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최근에 활황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증시 속에서 우리 증시는 소외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좀 살펴본다면요. 다른 나라에는 이 증시를 이끌어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있고요.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세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에서는 11개 기업을 뜻하는 그래놀라즈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이런 증시를 끌어줄 만한 기업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오히려 실망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면서 우리 증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반가운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증시를 이끌어주고 있는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증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 쏟아진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이게 좀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에서 HBM3E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죠. 어제부터 부각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가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사실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위협할 만한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정부의 그런 비호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크론을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HBM 시장 자체의 규모 확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캐파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도 오히려 수혜로 저는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내용들 이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HB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쇼티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이 HBM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새로운 좀 신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상용화를 하겠다. 판매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장의 외형 성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는 이 내용들이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분석을 했을 때에는 캐파 자체의 확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이 HBM3E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께는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배드 네네. 뉴스를 좀 알아볼게요. 같은 뉴스를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뭐 배드로 해석하면 배드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굿으로 이제 뭐 해석하게 되면 또 굿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도 솔직히 이제 이 뉴스 이 이슈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지만 뭐 최근 시장에서 움직임 당시에 어제만 좀 놓고 봐도 SK하이닉스도 일단은 좀 낙폭을 보여줬던 부분들이고요. 또 HBM 관련주들 역시도 좀 어느 정도 하락 기조를 보여줬지만 오늘 또다시 또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들 추적으로 볼 때는 단기적인 우려감이 일단은 좀 조성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마이크론이 결과론적 HBM3 이쪽에 대한 지금 침투율을 높여가고 있고 이번에 또 세계 최초로 또 양산까지 지금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빗대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앞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반도체 생산 부분들을 맡겼던 게 인텔 쪽이었거든요. 그럼 결국 미국 기업들 간에 좀 어떻게 보면 쉽고
좀 식구 챙기기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 HBM3 이쪽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마이크론의 좀 3, 4 전쟁이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결국 이제 선택권을 주어지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먼저 HBM3 쪽에 대한 먼저 좀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에서의 좀 고객사를 두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 마이크론이 치고 들어온 거죠. 일단 마이크론이 치고 들어오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선수도 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앞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이 챙겨가는 것처럼 아마 엔비디아도 마이크론 쪽이랑은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추측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HBM3 쪽 그 이후로 이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점유율 확보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수율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기업이 어딘지에 따라 가지고 저는 그에 따른 프리미엄 효과가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의 당장 색깔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SK하이닉스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도 좀 뒤늦게 HBM 쪽에 대한 양산 개발을 들어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 쪽 같은 경우도 양산 개발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그 전에 이제 이슈를 계속 안 내보내고 있다가 HBM 쪽에 대한 뭐 개발을 계속 해왔다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대놓고 나서 이제서야 좀 이슈를 나오는 부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의 시장 기조나 그리고 지금의 좀 상황들만 놓고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SK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도 저도 점유율은 계속 좀 가져갈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은 HBM 쪽에 대한 독점, 점유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HBM 쪽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커지겠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계속 이 정도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변수가 마이크론이 끼게 된 거죠. 일단 이제 마이크론이 끼게 되면서 사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를 전부 다 져버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마이크론도 져버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마이크론 쪽에 대한 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주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배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점유율을 뺏으면서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보를 할 것이고요. 그럼 거기에 또 치고 올라오는 삼성전자 역시도 점유율 확보를 계속해서 해 나갈 텐데 결국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만 당연히 이제 좋은 입장인 거고 이제 그 밑에 고객사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 누가 먼저 점유율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냐 싸움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마이크론도 공격성 이슈 부분들 계속 좀 내보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 워낙 좀 많은 펌핑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한 차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이 이슈로 인해서 좀 작용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투자 전략을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SK하이닉스를 좀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어느 정도 한 반절 정도 좀 물량을 매도를 취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비중 확대를 하게 되고요. 뭐 이런 전략을 잡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SK하이닉스를 뭐 이때 잡으려 했는데 못 잡고 계속 못 잡고 있다가 끝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이 이슈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때 그때 또 한 번의 신규 매수로도 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사실 이건 이제 굿 배드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지금은 중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나올 만한 이슈 부분들을 팔로우업을 해야만이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의 중립 기조에서만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SK하이닉스 쪽에 좀 손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눌림이 나오면 신규분들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협력 관계업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중립적인 의견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 HBM과 관련된 뉴스가 좀 있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또 한시적으로 반도체 HBM 기술과 관련해서 시설 투자의 최대 25%의 세액 공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본부장님? 네, 당연히 세액 공제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각 나라들은 자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자국의 기업들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혜택을 주고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칩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챙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에서 현재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자료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HBM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D램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약 18%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HBM이 중요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5.7%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는데 작년 4분기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D램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이 D램, DDR5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 것으로 지금 그 비중이 많이 점유율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HBM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수율 역시도 굉장히 압도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캐파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캐파의 싸움이 된다라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잘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다 판매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보다도 규모가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메리트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SK하이닉스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7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지만 지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기관, 특히 연기금의 매도세가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은 매도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역시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들의 그런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D램 쪽 우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봐야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화두는 HBM이지만 우리가 뭐 DDR5도 있고요.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앞으로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의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조금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이 세액공제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키운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수소 쪽 같은 경우도 계속 밀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부분들이 전자 쪽이죠. 전자 제품 쪽. 그러면 LG전자 쪽에 대한 OLED, 유기발광 모드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해줄 것이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HBM이 이번에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추가가 됐다는 것은 결국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기가 지날수록. 그러면 그에 따른 공장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캐파를 계속해서 증설을 시킬 수 있도록 정부 측면에서는 계속 좀 발돋움을 좀 놔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그 부분들도 만약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쪽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 HBM 쪽에 대한 세액공제도 안 주겠죠. 근데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HBM 쪽에 대한 점유율은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급도 증가를 해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공장을 계속 좀 증설을 하면서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있게 지금은 발판을 좀 마련을 해줬다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 부분들은 캐파 증설을 위한 한 차례 좀 길목을 놔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장을 지어야만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생산 라인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시설 투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해준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부담감이 많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 라인을 한층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정부 정책 부분들을 놓고 볼 때도 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정부 정책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주가가 이 세액공제 부분들로 좀 움직인다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좀 지켜본다고 하게 되면은 캐파 증설, 즉 외형 성장폭이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 가치성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좀 좋은 긍정적인 이슈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세액 공제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캐파 증설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뉴스를 또 굿뉴스로 바라보셨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 굿뉴스는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비트코인이 어제 그리고 엊그제부터 계속해서 급등세가 좀 네. 연일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라인에서는 저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 특히 선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숏을 잡아야 되는 구간들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5천억 이상을 지금 비트코인 또 매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의 가격 내에서도 계속해서 매수 유발을 기관 쪽에서 해준다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의 가격 부분들이 메리트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좀 띄워놓은 상태인데 결국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급등 여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물량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럼 아래쪽에 대한 지지대는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위쪽 이제 달러로 했을 때 60K까지는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매물대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주요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야에서도 최근에 ETF 허용 추진에 대한 부분도 공약까지 걸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4월에 반감기까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물량 폭이 낮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키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60K 이상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반대로 비트코인 관련주인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특히 대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상승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승 기조가 절대 끝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상승 기조를 계속 좀 유지를 당분간은 좀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비트코인에 좀 가려진 부분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크게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지지해주고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테마성은 충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아직도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를 뭐 접근을 안 해보셨다 하게 되면은 최근에 좀 눌림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좀 눌림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매수 공략을 한 번쯤은 또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또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까지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어떤 뉴스를 배드 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애플의 이 자율주행 애플카 폐기 소식을 좀 배드 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드 뉴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좋죠. 지금 반도체도 괜찮고요. 2차 전지 쪽도 괜찮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도 오늘은 지금 장후반부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배드 뉴스가 좀 부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도 하나 준비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애플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애플 쪽에서 애플카를 폐기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을 좀 폐기하고 이제 집중을 하지 않으면서 AI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큰 패러다임 자체가 AI 쪽으로 많이 가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카를 폐기하면서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삼성에서 자동차를 했었죠. 근데 그 삼성에서 자동차 사업을 접었을 때 우리나라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카가 폐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율주행 쪽에 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꽤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굳이 배드뉴스를 따져보자면 애플카 폐기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애플카 폐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일단 LG전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오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의 레벨 자체가 굉장히 하단부에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드뉴스로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봤는데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도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상승 마감이 됐는데 뭐 비용에 대해서 이제 통제가 잘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애플 쪽에서도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굳이 꼽아보자면 애플카를 배드뉴스로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는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카 폐기 소식을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스트와 AI 연구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 속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23%대 강세 나타내면서 1,62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덕성 우선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15,2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선알미 우선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엮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11%대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6%대로 상승분을 조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주가는 25,850원 선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산시설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 7%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금의 주가는 19만 3천원 선 정도의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SD 엔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엔진으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8%대 강세는 지금 보이고 있고요. 9,110원 선에 거래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장에서 보이는 코스닥 시장의 급등 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종목에서 상한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다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속에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16,210원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덴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투명 교정 시트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 상한가로 치솟아 있고요. 주가는 11,2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 E&M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사와 합작법인 설립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 2,30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앨범알이 리튬 가격 하락이 멈출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받으면서 25%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 22,4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옵텍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그다지 오래되진 않은 종목입니다. 21%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12,2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10가지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코스피에서만 좀 놓고 보면은 저는 일단 뭐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뭐 단지 좀 테마성이 좀 강해서 지금 뭐 단지 뭐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거라서 이 종목은 오히려 좀 저는 접근을 좀 피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냥 놓고만 딱 상승 기조만 놓고 봤을 때 HSD 엔진이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앞으로 성장성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엔진으로 새롭게 좀 출발한다는 사명 변경 이슈도 일단은 있는 상황이지만 뭐 점유율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박형 저속 엔진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뭐 HSD 엔진 같은 경우 세계 점유율에서 한 2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좀 저속 엔진 쪽에 대한 성장성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좀 기업 상호 변경으로 인해서 하나 엔진으로 좀 새롭게 출발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면은 일단 지금의 주가가 기대감을 좀 형성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다시 좀 출발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조선주들에 대한 업황이 우호적으로 변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워낙 외형 성장폭도 잘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 주가의 상승 기조가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 좀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앞전에 뭐 방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뭐 세액 공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수출입법 관련해가지고 일단 방산에 대한 위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을 만한 그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사라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계속 좀 랠리가 한동안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K방산은 가성비도 굉장히 좀 좋은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좀 세계 글로벌 쪽에서도 K방산 부분들이 있어서의 매력도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폴란드 쪽, 뭐 노르웨이 쪽에 대한 수출 계약 공시까지도 계속해서 좀 나와줄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올해 이제 가이던스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또 가이던스에 플러스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에 스페이스 X가 지금 미국 상장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까지도 항공 산업, 이제 우주 방위 산업 부분들이 있어서의 좀 모멘텀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워낙 방산 쪽에서는 사업을 잘하는 기업입니다. 워낙 방산 쪽에서는 사업을 잘하는 기업인데 여기에 플러스 발사체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스페이스 X에 상장이 되게 되면은 발사체 기업들 역시도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일단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뭐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죠. 뭐 덴티스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뭐 미국 FDA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뭐 더 E&M 같은 경우도 1조 넘게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테마성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조라는 금액도 너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SNS텍이라든지 몇몇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게 저는 이제 레거시 기업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는데 앞서 이제 굿뉴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론에서 HBM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뭐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HBM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모멘텀을 어느 정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HBM과 엮여서 강세를 보였었던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극자외선 EUV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자금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을 보시면 SNS텍이라든지 YIK 같은 경우는 HBM으로 많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심을 좀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도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연초에 강세를 보였을 때 몇 달 동안 상승을 했었죠. 근데 그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이거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야. 많이 올라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매매를 안 했는데 매매를 안 하고 나서도 몇 개월 동안 우상향을 했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장비 쪽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장비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어쨌든 버텨주고 올라와 줘야지만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도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 상장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빠집니다.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전 상장하기 이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전 상장 이전에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전 상장한 이후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이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기 변경이 있는데 그게 6월 달과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기 변경에는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특례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산했을 때는 6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이후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뭐 거래 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뉴스 추이를 좀 팔로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지금부터 계속해서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였던 종목 외에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최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는데 더불어서 STO 쪽까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STO 관련주도 살펴본다면 이번 달 들어서 40% 안팎으로 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 법제화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 점도 힘을 좀 보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총선까지 뭐 토큰과 비트코인 관련주도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단 현물 ETF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먼저 승인이 됐고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뭐 승인 여부가 맨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블록체인 쪽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에서 이제 주도권 싸움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뭐 하나라도 좀 더 유리한 총선들을 좀 가져가기 위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현물 ETF 부분들의 투자를 허용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 STO 시장 같은 경우도 앞전에 좀 개화를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좀 들어와줬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왔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STO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급등세라든지 기대감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STO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 개화 기대감도 다시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저는 이제 현물 ETF 부분들의 투자 허용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ETF가 투자가 허용이 된다 하게 되면은 지금의 투자자들 수요 대비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럼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결국 그에 따른 STO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개화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쪽에 대한 시장 투자 참여자들도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TO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다시금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여야의 총선 부분들이 조금 더 효력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에서 ETF에 대한 현물 투자 허용 부분들 플러스 STO 시장에 대한 뭐 개화 부분들까지도 뭐 총선 걸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STO 관련주들 역시도 급등세를 좀 만약에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이 먼저 좀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그 이슈가 팔로우업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주가는 한번 좀 빠질 거라는 보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 정말 낙폭을 크게 보여주지 않는 한은 일단 그 투자 사이클은 견조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STO 시장 같은 경우 STO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엄연히 STO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한 섹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STO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수그러들게 되면은 결국엔 가상화폐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미비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다만 지금의 시기로만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공약 이야기가 꾸준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STO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낙폭을 많이 보여줬던 만큼 지금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STO 개화 기대감도 있고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게 또 주가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앞서서 HBM 이야기도 했지만 방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수은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방산 관련주들 조금 더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고점은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재차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국방 관련되어 있는 이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훈법의 자기자본 한도금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해외에 우리가 이제 신용 공여를 돈을 정책금융을 좀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폴란드 2차 수주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삐그덕거리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많이 있었는데 2월 29일이면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시장에 공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훈법 개정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관련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선 부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최근 들어서 현대 로템도 굉장히 강하고요. 뭐 LIG 넥스원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정을 한번 받고서 재차 우상향할 가능성은 높은데 일단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한번 정리를 하고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있지만 네. 과거와는 입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북한 내수 시장이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죠. 방산주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전 세계 4강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뚜껑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매출 자체의 그 고점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훈법까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고점을 달리고는 있지만 과거와는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별로 살펴본다면 리튬 섹터에서도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리튬과 니켈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도 좀 감지가 됐고요. 여기서 또 리튬 부족 현상 속에서 채굴 확보 경쟁이 좀 가열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사실 2차 전지는 움직이는 순서는 또 딱 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뭐 당연히 리튬 광물 기업들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고요. 광물 기업이 강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 강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가장 안정적인 또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리튬가가 최근에 좀 바닥을 잡았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팔로우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만큼 2차 전지 쪽에 대한 랠리가 많이 꺾이고 나서 그만큼 낙폭을 좀 많이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리튬 관련해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앞전 2차 전지 사이클이 도입이 됐을 때 당시에도 리튬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먼저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 효과를 충분하게 부여를 받으면서 좀 주가가 업사이드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만큼 빠지는 폭도 다른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셀 대비해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은 단순히 뭐 실적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리튬가가 이제 더 이상 빠질 일이 없겠다.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다라는 그런 취지 부분들이 강하게 좀 투심을 작용을 시키면서 결국 지금이 바닥이다 싶으면은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리튬가는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투심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제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지가 못했던 부분들은 그 앞전에 리튬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들었거든요. 비싼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그거를 지금 와서 팔려고 하니까 판가 하락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익성이 전혀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당연히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 당시에 비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리튬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와서 팔려고 보니까 리튬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당연히 수익성 부분들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주요 증권사들의 좀 리포트만 놓고 봐도 1분기까지는 2차 전지 섹터들의 기업들 자체가 실적이 저조할 수는 있겠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충분하게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부분들은 리튬가가 바닥을 찍었고 리튬가가 이제 다시금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럼 당연히 판가 상승 부분들이 있어서 수익성 효과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 다시금 도래를 하는 부분들, 작년에 그 2차 전지 사이클만큼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올해는 나타나기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쪽에 대한 거품도 많이 꺼진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어요.
반도체 업황도 안 좋았고 IT 전반적인 업황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올려야 되고 그럼 결국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는 것은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이슈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색깔이 좀 다르죠. 지금은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IT 업황도 지금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투자 수요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2차 전지 쪽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분산이 된다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작년같이 좀 강한 상승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분명히 투심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메이저들이 투심을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담고 있는 부분들은 1분기까지는 실적이 조조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것이다.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됐다 하게 되면은 리튬가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우호적인 상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가의 투심을 자극시키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리튬 관련주들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셀 구조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단타로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으로서는 리튬 혹은 이제 음극재, 양극재 기업들 아니면 내가 좀 가치 투자 이제는 좀 해야겠다 싶으면 저는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를 좀 투자 전략을 잡는 게 현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순환매에 따라서 전략을 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픽 섹터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뭐 지금 시장에서 이걸 이 섹터 가지고 오면은 네. 왜 가지고 왔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좀 게임 관련주로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게임 관련주를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의아하는 부분들은 뭐 게임 부분들이 지금 많이 상승이 안 나와주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건 반도체고 2차 전지고 이쪽인데 왜 이쪽을 가져왔냐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임이. 정말 투자 수급이 많이 안 몰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앞전에 조선주 화랑기가 잠깐 들어왔을 때 당시에 조선주가 수급이 크지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조선주들 보니까 고점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 부분들이 지금은 주요 몇몇 기업들 입장으로 지금 계속해서 투자 수급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 안에서 내가 좀 안정적으로 좀 조용하게 계속해서 좀 저점을 올려가면서 수익성을 다각화시키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게임주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을 좀 가지고 온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 가지고 온 이유는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게임성이 좋잖아요. 배틀그라운드로 좀 많이 주가도 올리기도 했었고 그만큼 배틀그라운드로 주가를 좀 많이 내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신규 맵이 런칭이 됐었습니다. 신규 맵이 런칭이 되면서 무기 스킨 도입 효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성장성 부분들이 긍정적인 작용도를 주가에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최근에 신규 맵 런칭하면서 트래픽까지 같이 올라왔습니다. 트래픽까지 같이 올라왔다 하는 부분들은 견조한 성장성 유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도 업사이드가 당연히 좀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크래프톤이 그동안 신작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배틀그라운드에 좀 많은 부분들을 올인을 했었다 보니까 또 이 배틀그라운드로 굉장히 오랫동안 해먹었어요. 그만큼 신작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들인데 크래프톤이 지금 상황에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플러스로 신작 라인업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작 라인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크앤다커 M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관련한 게임 장르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인조이랑 뭐 블랙 버짓이라는 지금 게임인데 그러면 지금 신규 라인업 게임이 한 개가 아니라 3개 이상으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앞으로 신작 게임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만큼 신규 분들한테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좀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주가는 좀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주가만 좀 빗대어서 놓고 봐도 뭐 일봉상에서도 최근에 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간 좀 바닥을 많이 잡았던 부분들이 중장기 이평을 돌파를 해주면서 계속 좀 상승 기조를 일으키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주봉상에서도 이제 막 21선, 48일선 부분들이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위로 시세 초입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계속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최근에 지금 돌파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보통 월봉상에서 21선을 돌파해주게 되면은 계속적인 좀 상승 시그널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장가로 분할매수 충분히 저는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1차를
24만 원을 좀 잡았었는데 24만 원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좀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2차 목표란 27만 원대까지 보셔도 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21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크래프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시장가 목표 주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원픽 섹터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최근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이 보안 쪽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쪽이라든지 온디바이스 쪽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좋은데 저는 오늘 파이오링크라는 기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3,8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 파이오링크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현재가 목표 주가 13,800원, 손절 라인 1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봤던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